아니야. 아니야. 구멍난 냄비나 빈병이나 쓰러진 고무신 잡니다. 맛있지? 그래, 고무요. 꼬마야, 너도 이거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빈병 갖고 와. 맛있지? 먹어라. 이 주방을만 녀석이 죽고 싶어 하는 죽으란 말이야, 나쁜 놈아. 아이고, 저 모양이니까 아들도 못 낳고. 저 부어 터진 것 좀 봐. 아이고, 이번에 또 딸이요, 또.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딸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집은 아들이에요. 태명도 그렇고요. 딸 셋 낳고도 참 넌 뻔뻔스럽기도 하다. 아이고, 이 천하에 하나 쓸모없는 것들 같은 거. 이번에 또 딸 나면은 내가 양자를 들든지 무슨 수를 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가서 놀다 와. 싫어. 이러면 기집애 가? 빨리 안 가? 인수 데리고 가면 아무도 안 놀아준단 말이야. 친구들도 다 수학여행 가고 없는데. 애 올리지 말고 놀다 와. 그럼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줄게. 가 빨리. 누나! 더 따라오자. 아무리 애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애아버지도 있고. 그럼요. 이 집도 귀한 아들인데 양자 주시기 어려운 거 저도 잘 압니다. 영희 엄마도 걸리고. 그 사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이번에 아들 낳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꼭 아들이란 보장도 없고 미리 약속이라도 좀 받아놓고 싶은 마음에. 인수 아버지랑 좀 더 상의를 해볼게요. 뒷동네 산이랑 그 앞 전답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면 인수 아버지 노름빛 정도는 해결될 겁니다. 쫓아오지 마. 같이 놀아. 내가 네 친구야? 정말 지겨워 죽겠어. 너 혼자 놀아. 얘, 아유, 너는 왜 그러니? 누나가 돼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있는데. 이것들을. 쫓아오지 마. 문 열어! 니들 여기서 따라 문 열어! 문 안 열어! 문 열어! 뭐 구경 났어요? 한 줄도 모르고. 창피? 무슨 창피? 아들 못 내는 창피? 아이고. 그래, 나도 전혀 아들 양재로 샀느니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나아. 너 인형,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집에. 이거 나. 인수 엄마 미안해요. 들어가세요. 네? 네가 지금 전현역성 들어? 아니 누군 귀한 아들 양자 주고 싶은 줄 알아? 돈 품께나 있다고 와서 양자 달라고 먼저 한 게 누군데 나한테 화풀이야, 응? 너 인형, 너 인형, 일로 와봐. 가. 너 일로 와.
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가자고. 그래 이년아, 응? 네 잘난 아들 얼마나 살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 나쁜 거다. 가. 자, 가자. 이거 나쁜 가. 집에 가서 얘기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인수야, 무슨 일이에요? 몰라 나도. 얘 좀 시켜줘라. 인수야, 니네 둘 나왔다. 그럼 나 갈게. 인수야, 왜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인수야,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정신 차려. 영희 엄마, 쟤들 무슨 일이야? 인정아, 인수야. 인수야, 아이고 내 새끼 정신 좀 차려봐. 인수야, 정신 좀 차려봐. 인수야. 여보, 얘가 왜 이래요? 인수야. 인수야. 내 새끼 잡아먹은 니 죽일려. 이거 왜 이래? 이거 나야. 죽을까 나 진짜 년아. 진짜 나의 나쁜 년. 인소봐, 그거 왜 이래? 놓고 말해요. 네가 내 새끼를 죽이고 살기를 바래.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야? 몰라. 여보, 나 진짜 미쳤나? 그래, 미쳤다. 자식 죽는 거 보고 안 미치면 그게 사람이냐? 죽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형편한테 물어봐. 누굴 죽였는지. 누굴 죽여? 내가 여자가 정말 누굴 죽여? 내가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저기요. 저기가 우리 아들 중에 그 여자라고요. 자, 같이 좀 가주시겠어요? 여기서! 예. 왜 나요? 가서 얘기하시죠. 나 진짜 안 여기 가세요. 김미순 씨, 도대체 왜 그런 짓 했어요? 그런 짓이라뇨?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줌마가 어제 낮에 죽은 애 엄마랑 심하게 다툰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애 죽여요? 아니에요. 나 안 죽였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네. 어제 죽은 최인수 사건과 관련해서 수상쩍은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죽은 인수 엄마랑 영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어제도 인수네 집에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오물 삽니다. 구멍난 냄비나 빈병이나. 아니, 저놈은 왜 또 와서 난리야죠? 에이, 저 사람 여기 사람 아니에요? 예. 가끔 와서는 그냥 애들 정신을 쏙 빼놓고 어젠간 그젠가 왔다 갔지 아마? 근데 어제 인수가 저 고물장수한테 혼나고 있던데. 이 지방을 말 녀석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놈아, 죽고 싶어. 어린애를 어찌나 야멸차게 혼내든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구멍난 냄비나 빈병이나. 영사, 불러봐. 어이, 이봐요!
이름은? 허범만. 주소는요? 없는데요. 이 마을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요. 얘 본 적 있어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애를 봤어요? 어제 죽은 애를? 미치겠구만. 자 여기다가 이름 쓰고 한글 쓸 줄 알아요? 그럼 자 여기다 시장 찍어요. 손은 언제 다쳤어요? 이제 가봐도 돼요? 아이가 죽기 전에 한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요? 네, 제가 그 옆에서 바로 들었어요. 아이가 이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말은 할 수 있었나요? 네, 대답 정도는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인정이가 누가 머리에 약을 발랐냐고 하니까 왜 그래? 누가 너 머리에 이 약 발랐어? 영애는 엄마가. 누구? 누가 그랬다고? 영애는 엄마가. 세상에 무슨 약을 발랐길래 약 냄새가 독하네. 이거 너네 주는 소독약 냄새 아니야? 아휴 세상에 한테 그냥. 약국에 왔을 때 애 상태는 어땠어요? 딱 보니까 이거 심각하다 싶더라고요. 아이가 약국에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누가 그랬어? 영애 엄마가. 네 머리 위에 부은 이게 뭔지 알겠어? 인수야, 영희 엄마가 그랬어? 영애 엄마가 머리에 물을 부었어. 물을 부었다고 그래요? 약이 아니라? 물이 뭐겠어요, 약이지. 어린 것이 머리에 물 같은 걸 부으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천변 아저씨 그래요? 내가 인수를 죽였다고. 이 아줌마 안 되겠구만. 이 농약병 뭔 줄 알아요? 이게 아줌마네 창고에서 나왔어요. 아줌마가 애한테 농약 붓고 애가 울고 하니까 누가 볼까봐 데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애한테 그랬다면 왜 사람들 다 보게 애를 데리고 갔겠어요? 일부러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랬겠죠. 내가 왜요? 피고인은 지난 12월 6일 사망한 최인수를 봤죠? 네. 이 피고인이 최인수를 봤을 때 최인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머리에 하얀 약 같은 걸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울지 마 울지 마. 아이고 안 되겠다. 야 가서 씻겨줄게. 가자 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울고 있냐거나 누가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뭐에 놀란 것처럼 울고 있길래 일단 씻기려고 가까운 마을에 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이가 울고 뭔가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을 한다면 먼저 왜 그러느냐, 누가 그랬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최인수는 계속 피고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피고인의 이웃주민 손준명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증인을 찾아간 적 있었죠? 네, 무슨 일로 찾아갔습니까? 양자 입적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양자라면 누굴? 죽은 인수를 양자를 삼으시겠다고. 그런 시어머니의 의도를 저 피고인 김미순이 알고 있었습니까? 네,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귀뜸해줬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그게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 집에서? 이게 다 그년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야? 응? 가만 안 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찌나 살기가 등등하든지.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인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날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피고인 김미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영자의 아들 인수를 양자 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고 남편과 이영자와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된 피고인은 불과 5살밖에 되지 않은 이영자의 아들 최인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던 겁니다. 부검이 박윤모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죽은 최인수의 시신을 부검했었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망한 아이를 다음 날 봉한 결과 사체의 두정부로부터 전도부 우한 좌측 안면부에 백색 분말이 부착되어 있었고 안구는 완전히 혼탁되어 있었습니다. 구강 비강으로부터는 다량의 분비물이 나와 있었고 복부는 부패가스로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파라치온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파라치온 중독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혼탁과 복부에 부패가스가 차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망 후 24시간 정도가 지난 사체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강과 비강에 백색 포말이 나와 있었다고 했는데 이 파라치온 중독으로 인한 사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시사, 쇼크샷, 중독성한 경우 심한 폐부종이 있으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인수의 사망 원인이 파라치온 농약 중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망한 최인수의 사체에서 나온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파라치온유의 농사용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국과수사 시험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애기 나오는 거예요. 또 술이에요. 옷이나 벗고 자요.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더러워요? 너 하나 때문에 온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 알아? 나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 어떻게? 다들 네가 그랬다는데 네가 그랬다고 애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데 믿어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너 알아서 할 일이고. 어머니, 어머니 왜요? 아이고 소름이 지나가. 아이고 오늘부터는 얘는 내가 데리고 잘 테니까 그리 알아라. 어머니가 받아준 아들도 나왔잖아요. 집안이 안 되려니까 원. 에이그 참. 아니 그렇게 아들 하더니 아들들 논 공도 없이 저게 뭐래? 그러게 말이야. 아유. 뻔뻔스러운 년. 네 년이 하늘 쳐다보고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이 년. 가자고. 사망한 최인수의 누나인 최인정을 증인 신청합니다. 동생 최인수를 마을 회관 앞에서 봤을 때 동생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영애 엄마요. 그 영희 엄마가 저기 피고인석에 있는 김미순 씨 맞죠? 네. 증인이 울고 있는 최인수에게 무슨 일이냐 누가 그랬냐고 물었을 때 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 머리에서 뜨물 같은 게 흘러내려서 뭐냐고 물었더니 영희 엄마가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 증인은 최인수가 사망하던 날 이 마을 회관 앞에서 직접 상황을 목격하셨죠? 네. 최인수가 자신의 머리에 정체 미상의 액체를 부은 사람을 이 김미순이라고 지목하는 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전 못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건 저기 있는 인정이도 알고요. 그럼 당시 누나인 최인정이 누가 그랬냐고 물었을 때 사망한 최인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너 이거 뭐야? 영희 엄마가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고 수학해라. 애들한테까지 왜 그런데? 영희 엄마가 진짜 그랬어? 대답해. 그랬어? 영희 엄마야? 세상에. 아유. 어머. 아이고 얘 아이고. 인수야. 그러니까 사망한 최인수가 직접적으로 피고인 김미순을 지목한 게 아니군요. 네. 그럼 뭐 약을 부었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물을 틈도 없이 애가 그때부터 정신이 가물가물하더니 금방 쓰러졌어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미순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고 동창생입니다. 피고인 김미순과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네. 이틀 전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만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증인!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만. 이상입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차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어머님. 애비는 이미 찍었다. 너만 찍으면 돼. 여보, 재판하면 나 결벽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만. 뭐 결백? 아 나부터도 못 믿고 너그 남편도 결백을 못 믿는데 뭐 재판이 밝혀줘? 턱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어서 도장 찍어. 어머니, 애들이요. 애들 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들 살인자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어서 지금 끝내. 아직도 피고인 김미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공판은 2주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살인자를 버젓이 도망가게 놔두고. 아이고 인수야. 아이고 우리 아들 원통해서 어떡해. 어떡해서 어떡해. 목적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내려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김미순 씨, 최인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사. 네. 이 사건 웬만하면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범인이 너무 확실한 데다 10년이나 도피하다 잡혀왔으니 뭐 정상 참작이고 뭐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이거 너무 뻔한 게임일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빤히 들킬 일을 왜 했을까요, 김미수는?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아니 뭐 그거야. 죽일 생각까진 아니었을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일 생각이었으면 농약을 그냥 먹였겠지. 뭐하러 끼얹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고로 그렇게 됐다. 인정이가 누가 머리에 약을 발랐냐고 하니까 영희 엄마가 약통을 갖다 부었다고. 영희 엄마가 그랬다고. 머리에 물을 부었다고. 증인은 사건 당시 몇 살이었죠?
15살이었습니다. 15살. 동생이 갑자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들은 말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전 인수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 당시 경찰 기록에는 증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생생히 기억난다고요. 그럼 사건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녹취 테이프입니다. 인수 머리에서 뜨물 같은 게 흘러내려서 뭐냐고 물었더니 영희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가 약국에 데려가서까지도 끝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정이가 누가 머리약을 발랐냐고 하니까 영희 엄마가 약통을 갖다 부었다고. 영희 엄마가 그랬다고. 머리에 물을 부었다고. 약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연 김미순의 행위가 최인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씻겨주려는 행위였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당시 최인수의 나이 겨우 5살에 불과했습니다. 표현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언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증인들은 한결같이 피고인 김미순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럼 그 5살짜리가 지목한 범인은 과연 어떨까요? 5살이라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김미순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인들은 모두 사망한 최인수의 가족과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과연 그 증언들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무 거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냥 말 안 한 거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사건 당일에 창고에 들어간 사람을 봤어요. 예? 아니 그런 걸 왜 여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없거든요. 누군데요 그 사람이? 인수 누나요. 최인수 누나요? 인정이가 늦둥이 동생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거의 매일 등에다 동생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거기다가 동생 인수 때문에 인정이 늘 찬밥 신세였어요. 누나라기보다는 뭐 애나 돌보는 유모에 더 가까웠달까? 한 번은 왜 넘어뜨려? 너? 같이 놀자. 야, 저리 안 가? 가. 아, 진짜. 너. 아, 진짜 짜증나. 어머.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울지 마. 너 같은 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설마 자기 동생한테 사건이 있던 날도 인수하고 인정이하고 우리 집 창고에서 실갱이를 하긴 했는데. 평소 증인은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힘들었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셨고 동생은 누군가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동생만 없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야. 사건이 발생하기 5일 전 증인은 동생을 다른 마을에 떼어놓고 온 적이 있죠? 네?
인수야, 이거 먹고 잠깐만 여기 있어. 응. 증인은 동생만 사라지면 자신도 부모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사건이 있기 5일 전 동생을 버리고 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몰라요. 난 친구들이랑 놀다 오는 길인데. 인수야! 어디에 갔어? 누나가 기다리라고 하고 가버렸어. 뭐? 이놈 기집애가 이년 미쳤다. 어쩌지? 동생을 버리고 와, 이 미친년아. 어? 인연이 미쳤어, 인연이. 어? 동생을 버리고 와, 인연아. 어? 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전 다만 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오로지 피고인 김미순만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가 진행됐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었는가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날 증인은 동생 최인수를 돌보느라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죠? 네, 좀 서운하긴 했어요. 증인은 사건 당일날 김미순의 집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죠? 가서 네 친구들하고나 놀라고. 엄마한테 이른다. 뭐? 쬐끔한 게 진짜? 증인은 동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농약이 파라치온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증인이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영어로 써 있어서 그게 무슨 글자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농약병을 보긴 봤군요. 정리들 하세요. 그 농약병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보긴 봤지만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동생이랑 잠깐 실랑이 하다가 동생의 간두로 저도 창고에서 바로 나왔다고요. 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증인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변호인은 증명할 수 없는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유의하세요. 어떻게 아직 전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되나요? 이 증언은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만나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래요? 피고인 김미순의 전 남편 박경준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은 사건이 있기 전 파라치온을 구입한 적 있죠? 네. 그 전해 농약상에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미순이 집에 농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농약상에서 약값을 먼저 치른 것은 저였지만 그 후에 약을 가져온 사람은 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파라치온 농약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이 파라치온 농약병이 발견된 곳은 피고인 김미순의 집 창고였습니다. 근데 어제 인수가 저 고물장수한테 혼나고 있던데? 어린애를 어찌나 야멸차게 혼내든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안 들어가신 거예요? 당시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농약으로 살해된 아이가 최인수만이 아니던데요. 그래요? 최인수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물장수가 사망한 최인수를 혼을 낸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죠. 네. 그날 동네에 들어왔던 뜨내기 고물장수를 인수가 졸졸 쫓아다니다가 쥐어 박히고 혼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동네에 자주 오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랬다면 애한테 그렇게 못하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애를 보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그럼 그 고물장수가 최인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겠네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해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물장수는 정신지체 상태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물장수 허봉만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중 한 사람을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초동 수사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하세요. 사망한 최인수의 사망 당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의하면 사망한 최인수의 손목에는 누군가에 의해 멍이 들 정도로 꽉 잡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멍든 부위의 색깔로 봐서는 이 상처는 죽기 바로 전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자국을 남긴 사람이 바로 최인수의 살해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멍자국에도 지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멍자국에는 지문만큼이나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인수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던 용의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정수하세요. 사망한 최인수의 손목에 이렇게 멍자국을 남긴 사람은 당시 마을을 드나들던 고물장수 허봉만입니다. 단순 사고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망한 최인수의 손목에 멍자국을 남긴 사람은 고물장수 허봉만이 분명합니다. 팔목에 나 있는 멍자국이 반드시 범인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허봉만에게는 범행 동기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면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최인수가 사망한 당시 일어났던 연쇄살인 사건들입니다. 범행에 희생된 아이들은 모두 최인수와 비슷한 또래였고 그 수법 또한 농약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연쇄살인범은 불행히도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살해된 아이들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우발적으로 잔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당시 최인수 사건 역시 이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간과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상 피고인 김미순이 최인수를 살해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계속 증명되지 않은 억측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체에 나 있는 명백한 멍자국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농약 연쇄살인 사건 등 오히려 모든 정황이 피고인 김미순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10여 년 전 피고인이 분만을 며칠 앞둔 만삭의 몸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로서 증인들의 증언도 무려 10여 년 전에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이독한 상태에 있었던 어린 아이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사건 증인들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인식이나 그 뒤에 있어서의 기억들이 불확실하였거나 흐려져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위와 원인이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